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크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제도, 연방준비제도에서 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나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전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그때 빅컷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1%대예요. 그래서 빅빅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전파되는 영향력이 굉장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오후 시간대 기준금리 1.25에서 성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0%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징하는 이 금리 인하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 그만큼 미국도 급했고요. 또 미국이 그렇게 인하 폭이 지금 최근에 한 1.5% 이상 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뭐 정례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금리 격차가 너무나 미국과 많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수출 전선에 빨간불 지금도 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했고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금리 인하 전격적으로 단행했을 때, 자, 주식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자, 금리 인하 함으로써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는 이 횟수 자체가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한번 떨어졌죠. 그러다 올라갔죠.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3%대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코스피 시장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도 변동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저점을 낮춰가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현금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기회라는 게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명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근하는 자산 시장이 뭐 일단 실물 자산보다는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채권이라든가 주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주식하고 부동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사고 파는 게 좀 쉬워서 많이 접근하는 게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산이 모인다 그러면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산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궁금해하는 거, 자, 주식 어떻게 될까? 부동산 어떻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주식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식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를 갖고요? 현금을 갖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떨어지고 약간의 반등, 한 번 떨어지고 약간의 반등. 자, 이런 시간들이 한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좀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부동산 시장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돈을 조금 쉽게 융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크게 단행하면서 빅픽컷 했잖아요. 1%.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다양화하겠다, 좀 크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표명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시중에 돈을 쫙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전격 인하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풍만하게 퍼져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자금들이 과연 우리가 기업 경기를 살리고, 자, 뭔가 이제 그 일자리 고용 창출을 또 할 수 있는, 자, 경제 산업 분야로 집중돼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자금들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자, 흘러 들어갔다. 자,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예전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서울 주요 지역 지금 현재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요. 자, 가격이 뉴스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죠?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자, 5억 원 뚝 떨어진 아파트 가격에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강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급격하게 인하가 되게 되다 보면은, 자, 이게 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가고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또 꿈틀대다가 또 이게 또 이제 반전의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도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예,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규제가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성남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수원, 안산, 인천, 뭐 시흥, 군포, 김포, 의정부, 파주 뭐 이런 쪽으로 이 시장의 그 핵심적인 지역에서 몰렸던 자금들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자, 풍선 효과라는 건 계속 불어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터졌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수습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풍선이라고 해서 그 무조건 여러분들 몰려가는 자금들 조심하셔야 돼요. 뒤따라가는 자금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별적으로 물건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옥석 가리기 정말 잘못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소액도 묶일 수도 있고요. 조금 크나큰 지방의 그 치고는 좀 크나큰 자금이 자, 몇 년 동안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냉철하게 물건을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에너지가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잡아야 된다. 자, 그런 물건들은 조금 일단 잡아놓게 되면, 예, 앞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오더라도 문제는 없을 건데, 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크게 단행했는데, 예, 한번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미국의 금리나 글로벌 시장 패닉 잠재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1%를 낮췄다. 그래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이 의장님께서 지금 그 크게 금리 인하를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16원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 오후에 긴급하게 그 기준금리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거 민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환율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왔기 때문에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오늘 큰 차례 크게 한 방 내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긴급하게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EU, 그러니까 유럽 국가와 관련된 그 침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올까라고 지금 이제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 글로벌로 좀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예. 그러니까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주, 남미, 아프리카, 뭐 중동, 동남아, 그리고 유럽. 자, 이런 저기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자, 국제 금융시장 혼란스러워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우리나라의 수출 침체, 뭔가 지금 미국과 유럽도 서로, 예,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막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 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LG 엔지니어가
지금 베트남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이 엔지니어,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이고요. 이 LG에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생산에도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설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 방치하면은 이거 수리 비용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자, 그랬을 때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단절되고 있는 게 지금의 글로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수익성이 또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지금 글로벌 경기에 위축감을 줄 수밖에 없고, 향후 뭐 6개월이든 1년치든 이 전망치가 굉장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워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 위기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 뭐 항상 웃고 사는 일만 있겠어요? 자,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또 뭔가 한 차례 또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숙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뭐 희노애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요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IMF에요. IMF 위기 상황 온 거죠. 그래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태 왔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2008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자, 미국 금리 인상, 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금리 인하라는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요. 지금 바로 회복했거든요. 자, 회복했습니다. 또 회복했어요. 분명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명히 떨어졌고요.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 위기가 끝나고 그 다음 해였어요. 위기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호황이다. 대한민국 성장률이 높았다. 경제가 양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그 다음 연도부터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분명히 경기는 좋아질 거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됐잖아요. 인하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게 지금 산업 전반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경장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자, 올라가고 회복되고, 자,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분명히 자금이라는 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거래량 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조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저하고 항상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흐름 거래량 꼭 체크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서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규제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자, 수도권, 자, 수원이나 뭐 그다음에 성남이나 뭐 김포, 인천, 의정부, 파주 운정, 군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남양주시 이런 쪽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이제 연쇄적으로 돌아가면서, 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앞으로 이 금리 인하를 크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 대중 매체들에서 굉장히 펌프질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규제가 조금 덜한 쪽으로 이 쏠려다니고 자금들이 몰려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몰려다니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 바로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크게 인하했다.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 자,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나올 것 같아요. 왜? 올해 바닥 칠 거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좀 바닥 칠 거예요. 영업분기 끝날 때마다
바닥 칠 거고요. 아마도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 시장도 내년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급상승을,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건 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극복됐는지, 자,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위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최고의 그러니까 실적과 기업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해가 바로 위기 그 다음 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떨어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대로 갔죠. 떨어지고 올라갔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찌됐든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또 상승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의 주식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점이 점점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자, 몰빵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자, 분할해서 이제 우리가 자금을 분할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시장에 합리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매입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 시장에 내가 우량주를 사고 싶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몰빵해서 매입하지 마시고 좀 뭔가 분산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자,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 6개월, 1년을 놓고 우리가 좀 분할 매수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총 투자 자금에 대한 자금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겠죠. 왜? 분할 매수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단 양적 완화 정책, 이제 앞으로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플러스 알파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금리 인하는 급격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금리 인하 단행이 지금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겠지만, 이 모든 자금들이 그쪽으로만 쏠리지는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시장이 지금 뭔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 뭔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요게 또 다른 금리 인하가 또 다른 변수가 되어서 요게 어떻게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잘 눈치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지금 규제가 강한 이 서울 주변, 그러니까 서울 지역보다는 이게 자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왔는데, 아무거나 잡지 말자. 옥석가리기에서 잡자. 물건 아무거나 잡는 거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뭉탱이로 돌아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뭉탱이 한 대 맞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넉다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 몇 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물릴 수밖에 없고, 물리면서 여러분들 속상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에서 이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지요, 매입하더라도 좀 제대로 매입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하여튼,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하여튼,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금리 인하, 자,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 계략적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게 되면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 또는 이제 주식이 폭락한다. 자,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태까지 부동산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 때문에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아요. 그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도움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실제로도 직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앞으로도요,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이라는 거를 또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자, 남들보다 좀 확실하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은, 자, 뭔가 그러니까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높은 거, 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항상 그 가성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의미가 있는, 자,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고, 좀 현금을 좀 갖고 있자. 자,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잡지를 말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